자, 장중에 올려드린 영상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영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그 결과가 오늘 형성이 되어줬고,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시장 범위대로 좀 흘러가지고 있고, 물론 고점에서부터 이제 조정에 대한 예측 범위가 좀 아쉬운 부분으로 형성돼 있긴 합니다만, 조정받고 난 이후의 흐름에서 이제 어떻게 진행될 거냐에 MS 쪽의 이제 실적 발표에 대한 해석이 그렇게 부정적이진 않을 거다라는 기준을 잡아드렸어요. 알파벳과는 지난해 10월 24일 실적 발표 때도 참 다르게 해석이 됐었고, 그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오픈 AI의 지분을 갖고 있는 MS 쪽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일단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구성 부분이 일부 바뀌었습니다.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7월 31일 마감 기준의 포트폴리오 구성 부분, 오늘 그 신규적으로 종목을 두 종목을 추가 편입을 했어요. 한미반도체, 오래간만에 한미반도체 12만 6천 원 편입 기준 설정해서 5,200원 오르고 끝났어요. 근데 재룡전기는 평단 7만 5천 원에 편입하고 한 1,300원이 손실로 마감이 됐습니다. 문자는 오늘 무지 나갔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현대차, 그다음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28만 7천 원 기준에서 문자 나갔고,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LG이노텍, 또 알테오젠, 현대로템, 이수, 페타시스, 그리고 BH까지 다 문자 고르게 다 나갔어요. 문자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신규적으로 이제 보시는 분들의 기준에서는 문자가 많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 8월달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7월까지 포트폴리오가 있고 이제 8월달 포트폴리오인데, 이 8월달 포트폴리오의 구성도 6종목이에요. 종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종목을 뿌려놓고 그 중에 한두 종목도 대박 나면 초대박 나셨죠가 아니라 기본적인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이제 85%의 기준으로 잡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종목은 이제 별도의 계좌를 운영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주력 포트폴리오는 뭐 여러분들 자산 규모에, 그러니까 뭐 1억을 갖고 계신다. 그러면 1억의 기준에서 주력주 포트폴리오를 나는 70%를 채우고 30%는 매매를 하시겠다라든가, 난 너무 너무 바쁘니까 주력주 위주로만 채워놓고 시간이 될 때만 10%만 매매를 하신다든가, 나는 현금 무조건 50%를 갖고 있어야 돼. 그러신 경우는 뭐 주력주 45%, 현금 50%, 그다음에 5% 가지고 변동성 매매 기준, 뭐 이렇게 기준을 잡으시면 되겠죠.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의 주력은 요 윗단에 있고, 그다음 비주력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는 아랫단에 있는데, 주력 이외의 업종군으로는 KB금융 지금 금융 지주사 하나 정도가 더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알테오젠이 있구나. 예. 두 개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고, 나머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반도체 기준의 한미반도체가, 그 다음에 현대차는 완성차 현대차만, 그리고 HD 현대일렉의 기준에서 재룡전기와 이제 LS일렉트릭을 보고 있는데, 일단은 재룡전기를 편입하는 걸로 설정. 그리고 LG이노텍의 기준의 애플 관련주들의 기준에서는 BH, 이수베테시스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방산 쪽의 기준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현대로템하고 두 종목의 기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반도체 기준에 여기 한 종목이 한미 반도체 하나 들어가 있고, 그다음 이렇게 묶어서 보는 거고, HD 현대일렉의 재룡전기, 그다음에 LG노텍 플러스 이스페테시스, 그리고 BH, 그리고 삼성전기 당연히 우선순위로 여기다 넣어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삼성전기가 1순위의 기준이 되는 거고, 2순위가 이제 LG노텍, 그리고 3순위가 이수페타, 4순위가 BH예요. 근데 실적 기준의 저평가 기준은 뭐 시가총액을 떠나서 BH, 그다음에 LG노텍, 삼성전기 요 순서입니다. 그리고 이수페타 시스템 프리미엄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덕전자도 보고는 싶은데 거래 대금이 너무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주력주를 어떻게 설정했느냐의 기준 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주력주의 기준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의 55%, 그러니까 AI, 우리는 주력주의 기준을 AI 기준과 그 다음에 실적주의 기준의 현대차, 그리고 이제 밸류 오브 프로그램의 연동성 있는 기준에서의 현대차 완성차를 놓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AI 관련 주들이 대략적으로 70%에 달하는 비중, 완성차가 30%의 기준이다. 그 AI 관련해서 반도체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렇게 해서 55%의 비중으로 형성돼 있고, 그 다음에 HD 현대 일렉트릭 변압기 관련 역시나 AI 관련이 돼 있죠. 그 다음에 애플 역시나 AI 기능을 탑재하느냐의 기준, 이렇게 해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산의 기준은 국내 정책주로서, 그 다음에 변압기기 쪽은 미국의 정책주로서의 설정입니다. 이 둘은 슈팅이 나왔고 진짜 기가 막힌 자리에서 차익실현을 했고, 그 다음에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애플의 실적 그리고 자체적인 저평가 상태의 기준의 수급, 이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형성해서 가져가는 겁니다. 지난달 대비해서 하이닉스의 비중을 원래는 이제 10%까지도 뺀다라고 해놨는데, 원체 이제 낙폭이 심화돼 있어서 기본적인 가격 반발력 이후에 추세 강화일 때 오히려 빼겠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서 이번 달은 5%만 조절을 해서 과매도 권역으로 인식을 하고, 20% 만약에 현대차가 거래가 터져 있었다면 하이닉스를 현대차로도 옮겼을 거예요. 얘도 가격 메리트가 굉장히 부각되는데 낙폭과대 기준과 여전히 금리를 인하하기 전이란 말이에요. 지금 9월에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에 대한 코멘트가 FOMC 회의 때 나와줄 것이냐에 대한 의견들이 있는데, 그게 뭐 엄청난 금리 인하가 호재인 것처럼 일반적인 주식시장에서의 일부 수 의견이 포장돼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연준에서조차도 굉장한 신중론이 지금도 형성돼 있어요. 선제적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선제적인 노력, 그 부분에 대한 긍정적 해석도 있겠지만은 그 해석보다도 과도한, 그러니까 너무 빠른 금리 인하의 조치 부분이 오히려 불편한 흐름으로 연동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잡겠느냐, 금리를 인하해서. 그런 논리도 있습니다. 하여간에 그 금리가 9월에 인하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 9월 인하 때부터는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포트를 설정을 할 겁니다. 금리가 인하되더라도 한동안은 급격한 금리 인하가 아니기 때문에 한동안은 긍정적인 흐름이 유지된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시가총액 17조까지 올라왔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하루에 실적 발표 나오고 10%까지 깨져 내려왔다. 굉장한 거죠. 17조짜리가 시가총액 순위 20위대에 놓여져 있던 종목이. 그 정도로 프리미엄이 높은 쪽의 조정은 굉장히 확장돼서 형성될 수 있어요. 하나시스템이 어제 실적이 나왔단 말이에요. 어제 실적 나오고 어제 고점 대비해서 오늘까지, 그러니까 어제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하루 만에 20%의 손실인 거예요. 시가총액 4조를 넘긴 그런 종목에서. 결론적으로 금리를 인하했을 때는 프리미엄이 높은 쪽은 굉장히 리스크가 커진다.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금리 인하하면은 와 바이오 쪽이 날아가요. 왜? 저금리로 가니까 슈팅 수급이 들어올 거예요. 위험 자산으로 돈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위험 자산으로 금리를 낮춘다, 채권 가격, 채권으로 자금이 몰린다, 안전 자산으로 간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위험 자산, 주식에 돈이 몰릴 것이며 프리미엄이 있는 쪽에 어떻게 돈이 몰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저는 하여간에 뭐 제 시각이 틀리겠죠. 다수의 의견이 뭐 소수 의견이든 뭐가 됐든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뭐 시장 자체가 지금 9월달 금리 인하를 거의 100%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니까 뭐 실질적인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월등히 높다라고 해석을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하될 가능성이 시장에서 100%라 할지라도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대선 기간이고 또 금리 인하에 대한 현 정부에서의 금리 인하에 대한 욕심이 있을 수 있다 할지라도 하여간에 뭐 그런 내용 다 떠나서 포트폴리오 빨리빨리 설정하고 빨리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급 먼저 쭉 한번 들여다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포트폴리오 보시죠. 삼성전자 260만 주의 매수 뭐 엄청난 물량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오늘 이제 방송 온 거는 이렇게 가지고 갈 건데 지난번의 기준에서의 흐름하고도 비교를 하셔야 돼요. 아 그리고 오늘 마감이니까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도 이제 조만간 가격 조정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회원님들 기준에서 연장하셔야 되는 분들 이벤트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염두에 두시고 자 일단은 메인 화면에 이거 모니터링 하신 분들 메인 화면 이거 4월 달 거 빼버리세요. 방송 편성표 지금 7월인데 무슨 뭐 4월 달 걸 올려놓고 뭐 하자는 거야. 빼버리세요. 그렇게 하시고 일단은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유튜브 찾아오세요. 유튜브 찾아오시면은 유튜브 메인 화면에 이렇게 8월 V 패턴 2시간 전입니다 해서 이렇게 올려놔 드렸어요. 가급적이면 새로 녹화하는 거 이렇게 딱 올려드리면 돼요. 공개되어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그렇게 해서 이제 회원 전용과 그리고 오픈 영상으로 이제 같이 병행해서 올려드리니까 보시면 현대 로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어제 귀신같이 차익 실현을 했죠. 또 HD 현대 일렉트릭 37만 4,500원 찍고 밀려 내려올 때 36만 4천원 찍고 밀려 내려올 때 그리고 37만 4,500원 찍고 내려올 때 일단 우리는 전량 차익 실현했고 어제부터 재편입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어제 기준에 33만원 찍고 내려올 때 32만원대 초중반에 전량 매도 그리고 오늘 28만 7천원의 재매수 그럼 얼마야 4만원 정도 그러니까 한 13% 밑에서 산 거죠. 뭐 성공이 크게 된 거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든 HD 현대 일렉트릭이든 그리고 나머지 전략 부분들 보시면 돼요. BH LG노텍 과매도 권역입니다. 이틀 전에 그리고 나서 이제 바닥 인식 잡히고 되돌림의 강도 나쁘지 않아요. 내일 애플의 실적 발표가 나오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저렇게 활용하시면 된다. 그리고 공식 홈페이지 이렇게 찾아오셔서 전화번호 이렇게 하단에 나와 있으니까 찾아오셔서 저수익 범위들을 가져가세요. 지금 2월 포트폴리오 누적 수익이 굉장히 큰데 저수익 범위가 좀 많이 훼손이 됐어요. 안타깝게. 그리고 뭐 차익 실현 기준의 설정 범위 종목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 보시면 어제 이제 방송 원고에 오늘 하나 보강할 거는 애플 쪽의 실적 부분을 여기다 넣을 거고요. 그리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전체 추이 추세의 흐름이 깨지지 않았다면 문제 없어요. 그리고 이것도 뭐 가장 최근 걸로 해주셔도 상관없는데 시간이 뭐 없다면 원고 작업자가 시간이 없다면 어쩔 수 없죠. 가장 최근 거. 그리고 뭐 엔비디아의 흐름에 있어서 방송하면 이제 압축 4장으로 해드릴 거고 그리고 오늘 일봉 주봉 잘라서 또 다시 방송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흐름에 대해서 이제 역V자형이 나오진 않는다. 다시금 돌리고 두들겨 맞더라도 전고점을 못 넘겨서 두들겨 맞더라도 그리고 아까 이제 유일무이 선생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은 접속을 안 하고 계시네요. 어찌됐건 그건 욕심이죠. 뭐냐면 엔비디아 전고점까지 갈 수 있을까요? 엉엉엉. 그러니까 뭐 작년 5월부터 우리는 계속 들여다보고 집중을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가장 최근에 접근하셨다. 140불에서 하시지는 않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 전고점이 140불이란 말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한번 조정 받고 내려왔다가 되돌리는 구간이 있었으니까 뭐 그 기준도 설정할 수는 있겠는데 갑자기 지금 제가 뜬금없이 생각이 든 거예요. 답변은 뭐 전고점 돌파 저는 가능하리라 보고 설정을 합니다. 금리를 실질적으로 내리는 시점까지는 슈팅이 나올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8월 슈팅 나오고 뭐 9월 중순에 뭐 금리를 내리더라도 슈팅은 나온다는 쪽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기준은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의 흐름이 지금 자락이 어깨인가요? 아니면은 뭐 배에 내려와 있나? 가슴 밑에 뭐 배? 예? 거의 최고점이잖아요. 만약에 여기가 정점이 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정점이라면은 어깨에서 판다. 내가 머리 꼭대기에서 잡았다면은 어깨에서 손절을 한다의 기준이 돼야죠. 정고점까지 갈까요가 아니라 그러면 질문도 위축되지 마시고 정고점 돌파 가능하겠죠? 이렇게 가야지. 예? 정고점 돌파 가능하겠죠. 자, 어찌됐든 좀 이따 이제 뭐 요 올해 수급 그 계좌 수익 손익 범위가 다 나올 거고 8월 기준 포트폴리오도 설정을 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일단은 방금 이제 말씀드린 그 기준이 뭐 삼성전자부터 설정을 잡아드린 건데 삼성전자의 누적적인 수급 범위가 이래요. 24년 3월 20일 이후에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1억 2천만 주까지 들어왔었거든요. 거의 2%까지. 유통 물량도 없는 애에 대해서 2%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이닉스의 비중을 55, 10월 달에 55였잖아요. 10월 달에 55였던 이 비중을 작년 10월 포트폴리오 하이닉스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작년 23년 10월 포트 10월 11월 10월 말 기준에 11월 포트를 줘야죠. 그죠? 11월 포트로 주시고 원래 11월 포트 보지 않았나요? 우리가 10월 포트가 아니라 10월 아니구나 9월 말 10월 초 그렇게 해서 30% 아닌데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지? 23년 10월 걸로 잘못 캡처를 했네. 맞는데 23년 11월인가 헷갈려 죽겠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포트폴리오 구성의 기준을 오늘 뭐 정리를 해서 드릴 건데 일단 하이닉스의 비중이 55에서 45로 그리고 45에서 35로 단계별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단계별로 내려온 게 이제 5월 말 종가 기준에 45에서 35%로 5월 말에 정리를 10%를 설정을 해서 삼성전자로 넘긴 거고 7월 달 기준에 다시 10%를 빼서 삼성전자와 현대차로 나눠준 겁니다. 그러니까 요 기준의 설정 범위는 삼성전자의 실적이 엔비디아의 연동이 안 되고도 결론적으로 HBM 납품을 안 하는 상태에서도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게 지금 개선되고 있다라는 거고 엔비디아에 납품이 들어가게 되면 뭐 그 부분도 투자 심리 개선 폭에 굉장히 큰 영향 또 실질적인 실적 범위에 큰 영향을 미칠 수는 있죠. 근데 그게 삼성전자의 전체 실적에 미친 영향력은 뭐 어마어마하다 상상을 초월한다 그 개념까지는 사실은 아니에요. 어찌됐든 누적 수급 범위가 월등하게 유입이 되면서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올해 들어서의 수급은 많이 꼬여졌어요. 꼬여져서 사실상은 조금 더 줄일까도 고민을 했었죠. 25%까지 줄일까. 지금 25%인데 이제 15%까지 줄일까. 근데 현대차의 기준이 거래가 좀 제한적이어서 그거는 이제 조금 한 템포 더 들여다보고 다음 달 포트 9월 달 포트에서 고민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 하이닉스 기준에 이제 52만 6천 주 정도 개인들이 매도가 됐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해서 매수했다. 뭐 당연하죠. 당연한데 그 규모면은 제한적입니다. 7억 2,800만 주짜리에 뭐 0.1%도 안 되는 물량이에요. 순매수 기준에. 뭐 순바뀜은 충분히 있었겠죠. 매수와 매도의 순바뀜은. 그래서 일단은 누적적인 순매수 기준이 좀 더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쪽에 해석을 잡아드릴 겁니다.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해서 수급 범위 기준에 이제 0032에서 0031 주봉 기준에서 이제 수급 범위 기준을 같이 확인하면서 대처하는 걸로 기준을 잡을게요. 수급이 지금 급격히 개선돼야 된다 그랬어요. 순매수 기준에서 손바뀜의 기준은 매집이 돼 있는 뭐 6월 달 이런 기준에
어? 수급이 더 안 들어오더라도 계속 옆으로 횡보하면서 위에서 매수와 매도, 어? 평균 단가 계속 높아지겠죠. 새로 들어온 쪽은. 그렇게 되길 원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급격히 물량이 출회된데 저거는 좀 우려되지는 않는다 그랬어요. 급격히 매도가 출회됐지만 다이와 쪽에서 25, 26일 날 이틀 동안에 250만 주 가까이 내던진 거예요. 그 물량이 이제 그 포함된 기준이라서 다이와의 매도는 좀 일정 범위 이제 소진된 걸로 추정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수급은 꼬여져 있긴 합니다만 재차 강도 있게 들어올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뭐 특징적인 게 있나 좀 볼게요. 현대차 부분 수급이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이런 게 이제 손바뀐 기준입니다. 2월 이후에 7%에 달하는 매집이 들어와 있는데 매수 평균 단가 수준으로 주가가 밀려 내려와 있다. 프리미엄이 없다. 대단한 거죠. 대단한 겁니다. 굉장히 과하게 눌려져 있는 위치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어제는 26만 8천 주를 개인에게 넘기고, 그러니까 외국인이 31만 주 내던지는데 4천 원뿐이 안 밀렸어요. 근데 오늘 기준에서는 34만 주 개인들이 산 것뿐이 없는데 무너져 내렸죠. 그러니까 기관 쪽의 매도가 어제와는 다르게 집어 던지는 매도였다는 거예요. 오늘 기관이 40만 주 그리고 외국인이 34만 주의 매도가 있었어요. 합산해서 한 75만 주 정도 매도가 있었던 거고 75만 주 가까이. 그리고 매수 부분이 제한적인데 그건 다 떨어지는 물량만 받았다는 기준이죠. 어제가 오히려 매수가 어제가 좀 덜 들어왔구나. 오케이. 어제 매수가 덜 들어왔는데 오히려 주가는 방어가 됐죠. 그거는 어제 기준에 매도가 월등히 많아서가 아니라 어제 외국인들의 45만 주 수준의 매도, 순매도 기준에서 31만 주의 매도를 막 그냥 밑으로 집어 던지는 매도가 아니었다는 거고, 오늘은 차익 실현의 욕구나 이런 부분에 기관들 쪽에서 이제 던지는 기준으로의 매도가 형성이 된 거죠. 집어 던지는 차익 실현, 대부분이 다 차익 실현이겠죠. 순매수 이외에 이제 매도와 매수를 보면 매수도 뭐 충분히 들어왔을 거고요.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기준에 사실상 이제 34만 주, 어제 물량까지 하면은 60만 주,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나올지는 몰라요. 1.2% 물량이 출회되고 12% 조정받았다. 작지는 않습니다. 작지는 않아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지금 잠시만요. 지금 제가 한번 이걸 10월 포트를 볼게요. 우리가 방송의 기존에 11월 포트 봤나요? 10월 포트 봤나요? 10월 말 기준이니까 11월 포트가 맞는 것 같은데 10월이 아니라 11월 포트가 매번 자른 게 11월 포트, 그렇죠? 11월 포트죠. 55%. 그래서 10월 말 종가 기준에 작년에 이제 10월 말까지 급락이 연출이 됐었으니까, 그래서 10월 포트에서 11월 포트 이제 설정할 때에 조금 전에 이제 보신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11월 포트로 하나만 더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 11월 포트 기준에 55%로 비중이 바뀌어져 있죠. 매입금액 가상계좌 기준에 종목도 6종목이 아니라 5종목으로 압축을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돼 있고, LG화학 뭐 최대 30%까지도 이제 편입을 했었던 LG화학을 2차 전지 7월 말 전략 매도 이후에 좀 줄였어요. LG화학은 2차 전지로 보지 않고 뭐 실적주 내지는 뭐 이런 걸로 들여다보자라고 했는데 쏟아지는 소나기에 너무 많이 두들겨 맞으면서 비중을 계속 줄여서 지금 아예 이제 LG화학이 완전히 포트에서 빠진 상태죠. 어찌됐든 10월 달까지 9월 10월 두들겨 맞으면서 종목군들을 다 압축을 해서 11월 달 기준에 하이닉스 55 그리고 현대차 25% 이렇게 이제 기준을 설정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올해 2월 달 기준 1월 말 또 2,500 깨지고 나서 1월 말에 2,500 깨지고 나서 2월 달 포트도 1월에 확장됐던 포트폴리오를 줄여서 5종목. 이때가 하이닉스가 45%. 그리고 요 45%를 그러니까 11월 달에 55. 그다음에 2월까지도 45. 이게 이제
다시금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요 그 10월달 포트가 실질적으로는 이제 11월 포트로 놓고 보자는 거예요. 10월 말 종가 대비 11월달 포트를 보시면 하이닉스가 55로 압축을 한 거예요. 장이 안 좋을 때는 가장 센 친구로 압축을 한다는 거고, 요 55%를 2월 달에 45%로 줄인 거고, 그리고 이 45%의 기준에서 한미반도체 이렇게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5%가 그 부분을 이제 삼성전자 10%로 넣으면서 다른 종목 기준에서의 비중을 좀 조절을 한 거죠. 그리고 5월달 기준의 흐름에서 삼성전자를 5%를 더 늘립니다. 그러니까 한미반도체를 뺀 거예요. 빼서 삼성전자 15%, 하이닉스는 여전히 45.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6월부터 5월 말 종가 기준에 하이닉스를 10%를 제외한 거죠. 그 다음에 6월 말 종가 기준에 다시 추가적으로 10%를 뺀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7월 달 이후에 8월 기준에서도 15%까지 줄이려고 했는데 일단은 낙폭이 심화돼 있어서 그렇다면은 5%만 삼성전자로 이동을 하자. 뭐 그렇게 이제 기준을 설정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의 지금의 위치예요. 그래서 조금 이따 예간에 포트폴리오 구성을 설정해 드릴 겁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수급이 꼬인 것만큼 주가가 밀렸다. 근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단계별로 편입 기준을 잡고 최대 폭의 조정을 20%, 그 수준까지 내려올까요?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HD 현대일렉도 최고점 찍고 나서 실적 발표 이후에 슈팅 나오고 이제 최고점 찍고 나서 고점 대비 20% 수준까지 밀렸다가 지금 반등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지금 계속 잡아가고 있고, 그리고 LG 이노텍의 수급 범위가 이제 54,000주 0.2%대 매수입니다. 작지는 않아요. 0.2%면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따지면 10만 주, HD 현대일렉트릭으로 따지면 6만 주의 매수, 뭐 작지 않죠. 그렇게 해서 LG 이노텍을 BH와 위치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BH의 시가총액이 너무 많이 밀려 내려와서 7,500억 수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포트폴리오 운영하는 그 기준하고는 너무 멀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작년 5월 말 기준에 6월 포트 설정할 때 이수페타시스가 9,400억 원대였는데 이수페타시스를 넣었죠. 수급도 좋았고 엔비디아의 영향도 받았고, 결론은 이제 9,400억일 때 넣어놔서 거기서부터 더블, 그 다음에 그 다음 달 기준에 추가 폭등. 그러니까 15,000원대 포트폴리오에 넣어놓고 4만 원대의 차익 실현이 된 거예요. 2달 만에. 그래서 올해 이제 BH를 그런 목표로 좀 설정을 해서 9,200억 수준에 들어갔는데 사실상 이번 주 중에서 굉장히 많이 두들겨 맞았죠. 근데 이제 바닥 인식 잡고 애플 실적 발표 나오고 본인 실적 나오면 저평가 해소될 겁니다. LG이노텍도 뭐 그런 맥락에서 넣는 거예요. 저평가 인식에서. 그리고 KB금융 금융지주사의 기준에 주주환원 정책, 거기에 따른 뭐 수급 범위 뭐 어마어마하죠. 알테오제는 아무래도 이제 그 전체 시장에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3%대 강세 그렇게 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 흐름 탄력이 좋았는데 오늘 뭐 급격히 조정이 나왔어요. 리가켄바이오도 뭐 슈팅 나오고 있는 과정에서 미끄러졌고, ABL바이오도 어제 사상체드 신고가 찍고 나서 오늘 막 10%씩 막 깨져 내려가는 그런 흐름까지 연출이 됐고, 그러한 수급 속 그 흐름 속에서 그나마도 알테오젠이 좀 방어가 됐습니다. 일단은 주력으로 넣어놓지는 않고 있지만 수익 종목으로 넣어놓고 들여다보고 있고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지 대처할 거예요. 뭐 한미반도체 마찬가지. 하이닉스가 먼저 슈팅이 나가고 그리고 한미반도체인 거예요. 그다음에 현대로템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위치 설정 범위를 현대로템으로 좀 바꾸겠습니다. 현대로템의 시가총액도 5조 3천억이기 때문에 주력 포트폴리오에 넣더라도 뭐
크게 무리 없는 종목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치 자체를 뭐 갈등을 쭉 했습니다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위치 자체를 좀 바꿔놓을게요. 갈등을 쭉 하긴 했는데 이렇게 그렇게 해서 설정을 잡고요. 그럼 최종적으로 포트폴리오의 구성 기준을 다시 한번 손을 본다면 여기서 현대로템으로 설정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종가 기준의 삼성전자가 83,900원으로 많이 돌려놨어요. 그리고 하이닉스 기준도 뭐 제한적이지만 돌려놨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 뭐 낙폭이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정도 돌리면 오히려 다음 주 또 이번 주 기준의 신고가를 볼 수도 있어요. 이번 주 이번 주에 신고가 뭐 나올 수 있죠. 충분히 그런 기준에서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아니라 현대로템, 그죠? 그래서 정책 방산 정부 정책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현대로템을 이제 주력으로, 그렇게 되면은 주력 기준의 종목이 두 개가 바뀐 거예요. 방산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현대로템으로, 애플 관련주 기준의 BH에서 LG 이노텍으로, 그리고 이제 여전히 이 변압기기는 HD 현대일렉으로 유지해서 대처하는 걸로 설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현대로템 부분의 시가총액이 낮아졌기 때문에 얘를 전체 포트폴리오의 이제 최하단으로 내려놓습니다. LG이노텍 기준 종가가 25만 6천 원, 그리고 현대로템 부분의 종가 부분이 얼마요? 48,900원. 이렇게. 그런 이제 나머지 부분이 이제 변동성 매매 기준이 되는데, 알테오젠 오늘 플러스에서 잘 움직이다가 마이너스권으로 전체 반도체 종목군들의 가격 조정에 연동이 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그렇게 해서 그 종목명이 여기다 써야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고 가격의 기준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28만 8천 원으로 종가 끝났습니다. 요거 이제 그대로 또 올려드릴 거고, 이스페타시스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내일장 공략주에 이수를 넣을까 LG이노텍을 넣을까의 갈등에서 이제 LG이노텍을 넣은 거고, 이스페타시스 이제 어제 기준에서 내일장 공략주, 그러니까 오늘 공략주를 이스페타시스를 잘 넣었죠. BH 21,700원, 재령전기 73,7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주력 포트폴리오의 비중 기준이 되는 거죠. 비중 기준이 되는 거고, 올려놔 드릴게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나온 비중이 됩니다. 그리고 문자로도 발송을 해드릴 거고, 문자. 그래서 일단은 포트의 이제 구성이 형성이 제대로 되어진 거고, 일단 저 비중을 가지고 이제 한 달 동안 저 주력 위주로 매매 기준과 또 비중의 조절, 이렇게 이제 좀 잡을게요. 자, 일단 그렇게 해서 놓고 봅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머지 이제 수급 범위를 좀 빠르게 봅니다. KB금융의 수급, 알테오젠의 수급, 그리고 한미반도체의 수급, 이스펜타시스의 수급. 오히려 이제 외국인들은 매도가 더 셌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집어 던지는 매도가 아니라는 거죠. 기간이 뭐 14만 주 샀다고 주가가 끌어올려지고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외국인들 75만 주 매도에 기간이 8만 주 매도.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31만 주 매수의 기간이 22만 4,800주. 대부분의 물량이 손바뀜이라고 저는 해석을 해요. 대부분의 물량이. 그리고 이제 BH 같은 경우도 어제 이제 뭐 수급이 좋았었습니다만 오늘 기준은 외국인들 쪽에서 프로그램 쪽에 나온 물량 을 바탕으로 해서 좀 매도가 나왔는데 여기도 집어 던지는 매도의 물량이 아니라 월말 기준에서의 포트폴리오 재편 거기에 손바뀜 뭐 그렇게 해석을 할게요. BH 마찬가지. 재룡전기 마찬가지. 나머지 종목군들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개별적으로 좀 들여다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트폴리오 이제 비중을 넣어서 등록을 하겠습니다. 엊그저께 나온 것 같은데 시간이 진짜 빠르네요. 69번 세그룹 69번 24년 08월 08월 포트.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시가총액 순서대로 올립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현대차, 그다음에 HD 현대일렉트릭, 그다음에 LG 이노텍, 그다음에 현대로템. 그렇게 해서 이제 삼성전자의 비중이 35%로 전체 포트에서 가장 높은 비중이 됐어요. 그렇게 돼 있고 그 3천 가상계좌 이제 1억을 바탕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3,500만 주 단가는 83,900원. 그러면 3,500만 주 나누기 83,900원 해주면 되죠. 잠시만요. 3,500만 원 나누기 83,900원. 417주 수량 417주. 그렇게 하고 하이닉스가 오늘 종가가 19만 4,600원인데 5%만 줄였죠. 그래서 이제 20% 약하기 때문에 줄이는 부분도 있고 미리 이제 예측 기준 잡아놨었잖아요. 하이닉스 쪽을 비중을 단계별로 줄인다. 줄이는 거는 이제 대부분 삼성전자로 간다. 그리고 2차 순으로 현대차로 간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일단 어찌됐건 2천만 원 나누기 19만 6,400 19만 4,600원. 그럼 102.77인데 103주라고 잡을게요. 현대차의 기준은 30% 그대로 유지. 거래가 제한적이에요. 사실 다시 거래가 제한적으로 형성됐어요. 거래가 월등했다면 하이닉스에서 옮겨갔을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또 드렸고 근데 일단은 기존 30% 이것도 작지 않죠.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24만 9천 원 해주면 120주 24만 9천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 5%의 기준에서 설정을 잡습니다. 그죠? 500만 원 나누기 31만 원 16주 이렇게 해서 31만 원. 그 다음 범위가 이제 LG노텍의 종가가 25만 6천 원. 역시나 가상 금액 500만 원으로 나눕니다. 500만 원 나누기 25만 6천 원 해주면 19주에 20주 반올림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 기준에 500만 원 나누기 오늘의 종가 4만 8,900원 102주 4만 8,900원. 자, 이게 이제 그 8월 달에 포트폴리오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요 캡처해서
올려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우리 그 작업하시는 분들도 평단하고 비중 알아야 되니까 제가 잘라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저 포트폴리오가 이제 저는 매우 긍정적인 포트폴리오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고, 저기에서 이제 그 슈팅 범위가 충분히 극대형주 기준에서도 5에서 10% 변동성이 당일 기준에 나올 수 있고, 극대형주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가 5에서 10% 등락 범위 나올 수 있어요. 주간 단위에 10에서 20%는 충분히 나옵니다. 그 흐름이 당장 형성이 돼도 이상할 게 없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이제 등록을 8월 종목 등록을 해놓고요. 8월 달에는 좀 기대를 해서 낙폭이 좀 심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되돌리면 흐름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가 다 신고가로 돌려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계좌 수익이 얼마 돼? 여기서부터 돌릴 때 20%씩 돌리는 거죠. 올해 안으로도 20% 이상의 85%의 비중인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의 슈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머지 종목에서 이제 뭐 변동성의 확장 그렇게 놓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면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있어서 원고 작업하시는 분 이제 8월 포트폴리오 드렸으니까 그거 그대로 잡아주시고, 그리고 포트폴리오 이제 구성 범위는 다시 한번 이제 뭐 전화도 올려놓고 전화번호도 올려놓고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뭐 별 내용 없어요. 많이 바뀐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많이 뭐 바뀐 것도 아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85% 비중에서 다시 한번 하이닉스 비중을 뺐는데, 원래 목표는 최소 10% 이상 비중을 정리해서 옮기는 건데 낙폭이 좀 심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10% 이상이 아니라 5%만 옮기는 걸로. 새롭게 편입을 한다의 기준이면 누굴 제일 세게? 삼성전자. 왜요? 펀더멘탈 뒷받침되고 수급 올해 들어서 강력한 쌍끌이 매수가 3월 20일부터 들어와 있고 됐죠. 그래서 우선순위 1순위로 반도체 기준에서 삼성전자, 그 다음에 2순위가 이제 하이닉스,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보고, 그 다음에 뭐 와이스든 이오테크닉스 뭐 이렇게 내려다 보는 걸로 설정하시면 돼요. 완성차는 이제 뭐 현대차하고 기아를 병행하실 필요는 없고 둘 중에 하나. 근데 우리는 현대차를 기준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LG노텍, 그리고 현대로템 정책주의고 실적주의고, 또 9월 달까지의 아이폰에 대한 이슈 범위가 있고, 그렇게 해서 보시면 뭐 무난할 것 같아요. 자, 오늘 뭐 마감 방송 짧게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또 40분이 넘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네이버에서 인정도 검색하셔서 유튜브 찾아오시고 장중 전략을 어떻게 해드렸는지 확인도 해보시고, 이거 지금 매번 말씀드리는데 매번 안 돼 또. 요 안에 내용을 좀 바꾸라고 했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어제 공지 기준에서도 가격이 다 바뀌어 있고 퍼센테이지가 165%로 바뀌어 있는데 언제적 공지를 저렇게 넣나? 처음 넣을 때부터 공지 다 수정하세요. 스트리밍 방송 공지도 아니고, 그잖아요. 이거 언제적 넣은 거야? 오늘 2시간 전에 영상 넣을 때. 그렇게 해서 유튜브에서 윤정도 찾아오셔가지고 이 전략 부분들 다 설정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전화번호 확인하시고, 오늘도 뭐 예전 VIP 회원님께서 VVIP 방 어떻게 가느냐고, 차이점이 뭐냐고 전화 주셨다고 하는데, 뭐 차이점은 뭐가 있어요? 뭐가 있기는 이런 거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종목 검색기나 이런 걸 다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저도 지금 마케팅을 뭐 안 하고 있어요. 제한적으로만 하고 있고, 이런 기준의 귀신 같은 설정 범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6월 달에 21만 5천 원 포착, 그리고 24만 원대 전량차익 실현, 다시 21만 원대부터 매수 포착이 돼요. 그러고 나서
차익 실현 범위에 또 흐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6월 19일자 기준인데 한번 실질적으로 찾아볼게요. 얼마부터 이제 있는지 제가 캡처해 놓은 게 21만 원대 재편입한 것에 대한 기억이 있는데 23만 4천 원 6월 3일 이후에 21만 13일 날 21만 9,500원이 있었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차익 실현 이후에 재차 또 뜨면 그때 들어가면 되잖아. 이렇게 6월 3일 차익 실현 이후에 다시금 21만 원대로 내려오고 그 다음 범위에 19일 날 또 24만 원대까지 올라오고 그러고 나서 꺾이면 차익 실현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떠. 그리고 또 차익 실현이 나와요. 25일 날. 그러고 나서 재편입을 29만 원에 설정해 드리고 그리고 30만 9,500원에 또 뜨고 그러고 나서의 흐름입니다. 그죠? 어제 차익 실현 범위까지. 결론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최고점의 차익 실현, HD 현대일렉트릭의 최고점의 차익 실현, 어깨가 아닌 머리 꼭대기에서의 차익 실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문자만 받고 대처하시는 것보다는 라이브 방송 또 들어오셔서 대처하시는 게 옳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참조하셔서 합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